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의 발견과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작품인 자아상을 같이 감상하고요. 나를 담은 입체작품이라는 실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화가의 자아상을 볼까요? 르네상스 시대 대표 화가인 라파엘로는 20대 때 이 자아상을 보는 것처럼 수려한 용모와 우아함을 갖춘 꽃미남이었다고 해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아름다운 인물, 특히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모성애를 풍기면서도 그 이태리 여성 특유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낸 라파엘로의 성모상은 당시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미인을 가리키는 말로 라파엘로의 성모를 닮았다는 말이 유행을 할 정도의 그런 인정받는 그림이었다고 해요. 자, 이제 우리 잘 아는 피카소의 자아상을 볼게요. 피카소는 평생 변신의 귀재였어요. 15세 때, 18세 때, 19세 때는 좀 나이 들어 보이지만 20세 때 친구의 자살로 굉장히 절망에 빠져서 파란색 옷만 입고 파란색 그림만 그린 시절이었대요. 25세 때, 35세 때 점점 단순해지고 56세 때, 90세 때까지 피카소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변신하는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90세 노인이 그린 그림, 세상을 뜨기 얼마 전에 그렸는데 여전히 대담함이 넘치면서 단순한 조형이 개성있죠? 우리 조선시대의 대표화가 김홍도입니다. 그림도 너무너무 잘 그리지만 악기, 성악 등 음악의 조예가 또 깊었던 그는 현재 비파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중이에요. 김홍도의 작품은 정말 종류도 다양하지만 선생님은 이 두 작품이 마음에 드는데 마상청행도라고 말 위에 앉은 선비가 잠깐 걸음을 멈추고 새소리를 듣고 있는 장면, 소림명월도라고 밝은 달이 그윽하게 숲을 비치고 있는 이 장면, 두 그림이 운치가 있어서 정말 좋아합니다. 자화상의 또 대표 화가인 멕시코 프리다 칼로, 사고로 으스러진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담은 절절한 그런 자아상들을 많이 남겼고요. 그녀는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 고난을 이겨냈고 마침내 세상을 뜨기 직전에 이 그림을 남겼는데 제목이 비바 라 비다래요. 뜻은 인생이여 만세라고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콜드플레이라는 유명한 밴드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고 같은 제목으로 비바 라 비다라는 멋있는 곡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프랑스의 조각가, 영화 연출가, 모델까지 겸했던 미술가예요. 니키드 생팔, 그녀는 17세부터 21세까지 보그 등 잡지 모델을 할 만큼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였는데요. 그녀는 11세 때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었다고 해요. 다행히 성장해서 미술을 만나고 그것을 치유수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니키드 생파를 대표하는 이 나나 시리즈는 활력 넘치는 풍만한 여성들의 이 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밝게 승화시킨 아름다운 예술로 조각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녀가 초창기에 했던 이 퍼포먼스는 물감을 총으로 쏘면서 자신이 만든 재단에 물감을 터뜨리는 좀 과감한 그런 어떤 퍼포먼스라 당시 주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노르웨이 화가 뭉크는 절규라는 그림으로 유명한데요.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누나를 잃었고 그 후 여동생과 남동생까지 잃어서 평생 우울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해요. 늘 죽음을 생각했던 뭉크는 뼈다귀만 남은 팔과 자신의 얼굴을 그림으로써 이미 죽어서 뼈만 남고 영혼만 살아있는
죽은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아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그림 절규, 굉장히 고통 속에 좌절한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이라면, 오른쪽에 남성을 파괴하는 팜무파탈의 그런 모습을 그린 마돈나는 뭉크가 몇 번의 연애를 또 경험했는데 실패하고 나중에는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는 연인에 의해서 손에 총을 맞는 사고까지 겪으면서 이런 피해의식을 표현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뭉크가 말년에는 정신적으로 치유를 얻어서 마음에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를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화들로 표현을 했어요. 햇빛이라는 작품과 해변의 여름밤이라는 작품, 절망을 이기고 나온 그림들이라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화가들의 어두운 얘기들 많았는데 그들의 정말 진정성이 담긴 자아상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수업 실습 내용을 소개할게요. 나를 담은 작품, 입체, 팝업 구조로 할 생각입니다. 나를 이루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행복했던 기억, 여행을 갔다든가, 좋았던 친구와의 가족과의 기억,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 나의 희망 직업, 진로, 꿈, 내가 잘하는 것, 운동이라든가 여러가지, 재주, 롤모델, 존경하고 닮고 싶은 그런 사람. 이런 요소들 중에 주제를 하나 정해서 여러분이 종이로 만든 간단한 입체에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출력물로 아마 표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입체를 좀 장식한 학생들과 팝업북 형태로 만들었던, 꽤 옛날에 했던 작품이에요. 나에 대한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 학생들이 3면의 입체에, 이것은 좀 많거든요. 3면의 입체가 4개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할 거예요. 3면의 입체에 자신의 꿈이나 자신이 갔던 여행지나 자신의 학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또 자신의 롤모델인 스티브 잡스의 세계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태리,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여행지인 이태리의 여러가지 문화나 특징들을 팝업 구조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술가를 하나 정해서 하나의 팝업 구조 안에 그의 작품 세계를 표현을 한 건데, 꽤 고퀄이긴 한데 이건 우리는 이 정도로 할 건 아니고요. 한번 이렇게 잘한 작품들이 있다고 참고로만 볼게요. 원펀맨이라는 만화, 그리고 앤디 워홀,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 그들의 개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 팝업 구조고요. 진주기고리한 소녀 베르메르, 키스 에링, 우리 명화 패러디에서 많이 다뤄봐서 이제 알죠? 한국화가 신사임당, 한국의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자, 이런 3면의 입체 구조를 만들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선생님이 과정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먼저 바닥이 정사각형 형태인 경우에 팔절지를 가지고 팝업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먼저 반을 접어요. 2개의 벽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반을 접었어요. 그리고 한쪽에 정사각형의 바닥을 만들려고 해요. 정사각형을 만들려면 가로, 세로의 사이즈가 같은가 자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를 재서 확인했어요. 팔절지 기준으로 13.5cm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정사각형을 먼저 그렸어요. 이 정사각형이 한쪽 면이 이 벽에 가서 붙으려면 여기를 기역자로 잘라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붙일 수 있는 여백을 만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백을 남겨놓고 자를 거예요. 저곳에 풀칠을 할 겁니다. 여백 남기고 이제 벽면 끝에 이 부분을 잘라요. 그리고 이것은 띄어냅니다. 기역자 형태가 됐죠. 그럼 하나, 둘, 세 개의 면이에요. 이것을 연결을 해보기 전에
이것이 계속 붙어서 펼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접을 거기 때문에요. 접히는 구조기 때문에 45도로 사선을 한번 또 접어주세요. 거길 접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자 형태에서 밑에 정사각형이 45도로 한 번 더 접힙니다. 90도였던 것이. 자, 이제 그 여백을 한쪽 면에 AB라고 치면 A면에 풀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붙였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3면에 입체가 되고 사선으로 접은 부분을 위로 올려서 깜짝같이 접어버리면 팜플렛이나 책같이 평평해집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야 이게 팝업 구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미지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팝업은 뿅 튀어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숨어있다가 튀어나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평행선을 긋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먼저 이쪽 자르고 접어서 앞으로 돌출시키면 접었다가 펼칠 때마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팝업 구조의 장치가 돼요. 밑에도 각각 2겹씩 평행선을 그어주면 그리고 가위로 잘라서 접어주면 2겹씩 그럼 이쪽 면에 하나, 이쪽 면에 하나 90도의 팝업 구조가 이루어져요. 여기는 어떻게 쓰이냐면 뭔가 이미지를 여기다가 저렇게 세워서 보여줄 수 있어요. 위에 있는 팝업 구조에는 타이틀을 넣을 수도 있고 역시 돌출되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입체적인 그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3면의 정사각형 바닥을 가진 팝업 구조 이런 과정을 보여줬고요. 응용편으로 원형을 활용한 팝업 구조 먼저 콤파스를 가지고 원을 자릅니다. 그러면 중심에 점이 생기죠.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곳을 관통하는 선을 긋습니다. 180도의 각이 나오면 그걸 나중에 반을 접으면 90도가 되거든요. 그럼 2개의 벽이 거기서 생기고 바닥은 120도를 만들어 줄게요. 원형이라 그 공간이 많이 나오진 않아서 바닥을 좀 넓히는 게 좋아요. 120도의 바닥으로 표시를 합니다. 중심의 구멍에 맞춰서 자 여기도 한쪽에 여백을 만들어서 벽에 붙일 준비를 하고요. 먹다 남은 피자처럼 이쪽을 잘라줘요. 그러면 양쪽에 벽이 되는 부분은 90도로 먼저 접어주시고 이렇게 세우면 되죠. 근데 바닥은 붙이기 전에 아까 정사각형 접었던 것처럼 한번 접어줘야 돼요. 120도니까 60도씩 반반 접어서 그 여백을 한쪽 벽에 붙여주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120도의 바닥을 가진 원형의 4분의 1 사이즈의 책 형태가 돼요. 접으면 평평해지고 펼치면 입체가 되는 팝업 구조인데 팝업에 이미지들이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평행선으로 가위로 자른 가위집을 낸 장치를 만듭니다. 각각 3군데 만들 수 있고요. 3군데 한꺼번에 만들어서 펼친 거 저렇게 되죠. 그럼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 붙여서 세워서 펼쳤을 때 깜짝 놀라는 팝업의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원격 기간 일주일 지나면 여러분 이제 또 등교 수업할 때 학급별 안내를 할게요. 1반, 5반, 8반, 11반 수요일, 금요일에 들었는데 논술평가를 1시간 하고 곧바로 입체 제작이 들어가는 반입니다. 가위, 풀, 자를 준비해주세요. 3반, 4반, 12반은 목요일인데
논술평가를 1시간 마친 다음에 아직 완성하지 못한 파우치를 완성할 겁니다. 2반, 6반, 7반, 9반, 10반은 월요일, 화요일에 들었는데 파우치를 완성을 한 다음에 감상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논술에 대한 안내를 할 거고 논술평가 입체 제작은 다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